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는 내년부터 수급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 일부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경우에 왜 일어나는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입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역대 최고 수준 13.2% 인상,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월별로 21만 3천원이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5년 제도 설계 이후에 최초로 수급 선정 기준을 상향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만 9천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도 확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기존 수급 가구는 생계급여액이 인상되는데요. 월 최대 21만 3천원이 인상되어 혜택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선정 기준 상향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함으로써 3만 9천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본다는 내용이고요. 가구별 인상 효과를 보겠습니다. 23년에는 1인 기준 62만 3천원을 받았는데요. 24년에는 71만 3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만원이 인상이 됩니다. 2인 가구는 103만 7천원에서 117만 8천원, 14만 2천원 인상, 3인 가구는 133만원에서 150만 9천원, 17만 8천원 인상, 4인 가구는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 21만 3천원 인상, 5인 가구는 189만 9천원에서 214만 3천원, 24만 3천원 인상, 6인 가구는 216만 8천원에서 243만 8천원, 26만 9천원이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1인당 월 지급액은 전국 평균 56만 3,193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인 기준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액인 71만 3천원보다 상당히 적게 받는 금액으로 나타났고요. 만약 국민연금 수급액이 2024년 1인 기준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액인 71만 3천원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 사항 및 기금 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지난 9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여기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연 0.6%포인트씩 올려서 현재의 9%인 것을 향후에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제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은 9%가 기준인데요. 개편안에서는 12%, 15%, 그리고 18%까지 올린다는 안입니다. 현행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가 기준인데요. 개편안에서는 66세, 67세, 68세로 순차적으로 올려나간다는 안입니다. 그리고 현행 기금 운용 수익률은
현재 대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올려나간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득 대체율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른 내용과 다르게 소득 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 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득 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 그로 인하여 이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서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금 안정이 먼저냐 소득 보장이 먼저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소진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 안정화 방안은 먼저 해결되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공적연금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보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비교입니다. A는 국민연금 72만원을 받고 비수급자입니다. B는 국민연금은 없고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C는 국민연금을 납부 중에 있는데 앞으로 예상 수급액이 56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A, B, C 모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을 72만원을 받고 있고 현재는 비수급자입니다. A의 사례는 본인만 손해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형평성이 매우 결여된 제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월 72만원을 받는데 기초생활수급비가 월 71만원까지 인상 지급이 될 경우에는 고생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나와 별로 금액 차이가 없는데 국민연금 72만원이 기초수급 대상자 기준 71만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형평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A씨의 경우에는 큰 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수급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혜택들도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휴대폰 요금 감면, TV 수신료 감면, 양곡비 감면 등 많은 혜택이 따라오고요.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때도 우선순위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포기하고 기초수급자 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병원에 자주 다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다 따져보면 국민연금 받지 말고 기초수급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B씨의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은 없고요. 현재는 기초수급자입니다. B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기초수급비가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B씨 사례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 소득이 매우 적었거나 육아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편이 좋았다면 국민연금에 왜 가입을 안 했겠느냐? 나름대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것이다. 그러니만큼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CC의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 중에 있는데요. 향후 예상 수급액은 56만원입니다. 현재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러한 CC 사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CC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에 국민연금 56만원만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초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아져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다 100% 소득으로 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소득 환산 금액이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56만원 플러스 기초연금 32만원 하면 합계금액 88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합계금액 88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소득 기준인 71만 3천원을 초과함으로써 CC는 그때부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하거나 탈퇴 후 반환 일시금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를 매우 고민하는 상황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복지제도 간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 환산 방식에 있어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도 30% 내지 5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문제점 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의 연관관계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정부의 많은 복지 혜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연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례별로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